정리를 하면은 11,000원 구간대에서는 PEGR이 약간 적정평가 혹은 약간의 고평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안녕하세요. 네, 중수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도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저평가, 고평가, 그리고 5G 종목들에 대한 그 PEGR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이솔루션 오랜만에 좀 분석을 해볼게요. 2020년과 이제 2021년의 그 EPS 성장률과 이제 매출액을 좀 먼저 좀 확인을 해볼게요. EPS가 2019년에 이제 330에서 6,300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는 7,000 정도로 조금 좋아지고 2021년도 이제 8,900 정도로 좀 좋아집니다. 하나의 컨셉만 보면 약간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레포트를 좀 보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한 10% 정도 상승한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면은 2019년 EPS가 330에서 6,300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증하는 종목에서의 EPS 증가율 계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성장주 투자에서 PEGR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성장성이 단 한 1년만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2, 3년 계속 꾸준하게 지속이 되느냐인데, 오이솔루션처럼 이렇게 1년 만에 급증하는 경우는 EPS 성장률을 몇 퍼센트 정도 할지가 조금 애매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무튼 계산을 좀 해보자면은 2019년이 이제 6,300에서 7,300, 9,000이라고 치고 이제 2020년에는 13% 정도 EPS가 증가를 하고 2021년도에는 20% 증가를 좀 합니다. 자, 그럼 이 성장성이 신뢰도가 과연 있는가? 아까 이제 다른 레포트에서 보면은 2020년 성장률이 11%, 6% 정도니까 지금 컨센으로만 보게 되면은 2020년과 2021년도의 성장성은 조금 둔화가 된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토대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가격대와 이제 PE를 좀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2019년 EPS가 6,300 정도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55,000원대, 그러니까 이 정도 그 저점을 찍었었던 구간이죠. 이 정도에 대해서의 PER은 이제 8.7 정도로 나오고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만원대 이 정도 구간에서는 PER이 7만 나누기 이제 6,300이면 11 정도로 10보다는 약간 높죠. 자, 그러면 이제 2020년과 2021년 성장률이 아까 한 10%에서 한 15% 정도 됐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10%라고 좀 칠게요. 그러면 이제 PER이 8이었을 때 8을 10으로 나누면 0.8이 되고, PER이 11이었을 때는 PEGR이 1.1 정도 되니까 그때 말씀드렸듯이 1 이상이면은 고평가고 0.5 이하면은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크게 저평가가 아닙니다. 지금 이 PEGR로만 계산을 해봤을 때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컨센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이솔루션의 2020년 실적이 과연 이 정도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EPS 전망치가 저 전망치를 만약에 뛰어넘는다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차트상으로도 봤을 때 저점을 잘 찍고 있고 여기서 이제 수렴이 이어진 다음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가 정해지는데, 저는 위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현재는 약간 적정평가 정도로 생각이 되고 있고, 아주 고평가는 또 아니죠. 근데 내년에 실적이 만약에 상향 조정이 된다면은 미국 쪽, 일본 쪽에서도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부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KMW에서 좀 볼게요. 2019년에 EPS가 5,000 정도 되고 2020년엔 6,500, 2021년도에는 7,500 정도가 되죠. 그럼 이제 성장률로만 따지면 30%, 15%가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근데 이제 다른 레포트에서 좀 보면은 매출액이 2019년도 이제 8천억에서 2020년도 1조 4천억 정도로 50% 이상의 이제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레포트마다 이제 차이가 너무 큰 경우도 사실 EPS와 PEGR을 계산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럴 경우에는 약간 중간 정도나 좀 낮은 쪽으로 잡는 것이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2020년도 성장률이 30%만 성장을 한다고 치고 계산을 해 볼게요. 2019년도 EPS가 5천 정도로 이제 잡고 주가가 8만 원대일 때 PER은 8만 원에서 5천 나누면 16 정도가 되죠. 좀 꽤 높죠. 그리고 주가가 이제 7만 원대에서는 PER이 14 정도로 되고, 아까 이제 보수적으로 30% 정도 성장률을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PEGR을 계산하면은 16을 30으로 나누면 0.5 정도가 되고 14를 이제 30으로 나누면 0.4 정도가 돼서
어느 가격대든, 그러니까 지금 8만 원대이든 7만 원대이든 PEGR을 따지면은 그렇게 나쁜 가격대는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만약에 50% 성장을 한다고 치면은 PEGR은 더 하락을 해서 적정 평가보다 저평가 구간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가격대는 이제 성장률로만 따지게 된다면 적정 평가 구간이지 고평가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OE솔루션이나 KMW랑은 조금 다르게 비교적 예측하기가 이제 사업 모델이 좀 심플하고 이제까지의 컨센들이 잘 맞았던 것을 보면은 예측하기가 비교적 좀 쉬운 기업이고 2019년 EPS가 이제 3,500에서 2020년은 이제 4,300으로 한 25% 정도가 증가를 하고 2021년도에는 5,500으로 이때도 한 20%가 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한 20% 정도로 성장을 하는 기업이에요. OE솔루션이나 KMW처럼 막 200% 이렇게 증가를 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20% 정도로 이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 볼게요. 그래서 2019년 예상 EPS가 3,500이라고 치고 28,000원 구간에서는 PER이 이제 8 정도가 나오게 되고 24,000원 구간대에서는 PER이 6.8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PEGR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8을 이제 20으로 나누게 되면 0.4고 6.8을 20으로 나누게 되면은 0.34 정도니까 어느 가격대에서도 0.5보다 PEGR이 작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이제 저평가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 성장률이 그렇게 가파르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박스권을 좀 오랫동안 그리고 지지부진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의 PER과 성장률을 봤을 때는 확실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여기서도 매수를 했고 여기서도 좀 매수를 해서 지금 한 비중을 한 10%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저한테 이제 폭락을 좀 안겨줬었던 다산 네트워크스였죠. 그래서 한 레포트에서 보면 EPS의 성장률이 68% 2020년에 넘어갈 때 68%고 2021년으로 넘어갈 때 한 11% 정도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 보수적으로 이 성장률을 조금 낮게 잡아야겠죠. 30 정도로 잡고 이건 한 10 정도로 잡으니까 한 매년 EPS 이제 성장률 PEGR 구할 때 EPS 성장률 한 20에서 30 정도로 좀 넣으면은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주관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다른 레포트에서도 좀 보면은 2020년과 2021년의 EPS 성장률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가 않네요. 이제 여러 레포트를 좀 보면서 어떤 레포트가 정말 신뢰가 있는지 그리고 이 둘 사이에 한 중간 정도로 잡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래서 성장주 투자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할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성장성은 확실한 기업이긴 하지만 보수적으로 한 매년 20% 정도 성장한다고 잡고 계산을 해볼게요. 2019년 기준으로 EPS를 한 700 정도로 잡고 11,000원대 구간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크게 올랐던 구간이었죠. 여기서 구간은 PER이 15 정도가 나오고 9,000에서의 PER은 12 그리고 6,500에서의 PER은 9.2니까 PER이 15면은 누가 봐도 약간의 고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9.2 그러니까 10도 안 되니까 약간의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EGR을 계산을 하면은 이제 PER이 15일 때 0.78 정도로 0.5보다는 좀 높고 9.2일 때는 P20으로 나누면은 0.46으로 0.5보다는 좀 낮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11,000원 구간대에서는 PEGR이 약간 적정평가 혹은 약간의 고평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9,000원대 정도면은 저평가 구간 혹은 이제 적정평가 구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거는 2020년도에 지금 성장률이 20%가 될지 30%가 될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매번 분기별 실적을 보면서 예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편과 2편에 나눠서 다른 5G 종목들이 PEGR을 통해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요. PEGR의 한계에 대해 좀 정리를 하면은 성장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고 항상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고 EPS가 20% 상승할지 50% 상승할지 200% 상승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성장성이 이렇게 부정확하다면 사실 PEGR 자체도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 드래곤 성장률이 이제 40%라고 예측이 됐는데
드라마가 이제 초대박이 나가지고 EPS 증가율이 만약에 200%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그 전 영상에서 PEGR이 1.2여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평가다, 그래서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PEGR이 0.5 이하로 떨어지게 돼서 다시 이제 저평가 구간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들의 이제 매출이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는지 떨어지는지에 따라서 PEGR도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변하는 그런 살아있는 생물 같은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성장성과 EPS, PER은 고정되어 있는, 픽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것들이 PER과 EPS를 좀 바꾸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PEGR의 한계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개별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좀 깊게 해야 기업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야 큰 금액을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수익금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상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